안녕하세요. 이슈입니다. M365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설문조사 앱인 폼즈에 대해서 생성하는 방법, 생성 후에 설문이 작성되면 메일로 내용을 전달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피스닷컴에 로그인해 주시고요. 여기에 있는 버튼 누르시고 폼즈 들어가 줍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세 양식 눌러주시면 되고요. 먼저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은 제목 없음, 테스트 이렇게 적어주시고 양식 설명에 현재는 테스트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새로 추가할 항목에는 선택 항목도 있고 텍스트, 평가, 날짜, 순위 이런 것들이 있고 파일 업로드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까지 8개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 옵션은 이렇게 편하게 추가하실 수 있고 기타 옵션을 추가해서 설문자가 직접 작성하게 할 수 있고 필수를 체크해서 꼭 작성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질문 같은 경우에는 필수나 제한을 둬서 숫자만 입력하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걸 뭐보다 작거나 크거나 이런 식으로 변경하실 수도 있고요. 평점 같은 경우에는 수준을 늘려서 별이나 숫자, 하트, 다른 것들로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날짜는 그냥 말 그대로 설문에 들어갔을 때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 캘린더가 나오고 선택하셔서 직접 사용하실 수 있게 되고요. 이 랭크 같은 경우에는 A, B, C가 있었을 때 설문자가 위아래로 원하는 위치로 순위를 지정하게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끔 보면은 이제 특정 심리 검사나 그런 것들 할 때 쓰는데요. 뭐 심리 검사 나는 난 지금 배고프다, 춥다 이런 식으로 쓰고 아주, 매우, 정,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매우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파일 업로드는 말 그대로 파일 업로드 하시게 되고요. 최대 몇 개 할 수 있고 단일 크기 제한까지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허용된 파일은 워드, 엑셀, PPT 이런 것들이 있고 간단하게 추천할 수 있는 어떤 게 좋다 이런 것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주, 별로, 좀 이런 식으로 변경하셔서 지정하실 수 있고요. 설문이 완료되면 테마도 지정하실 수 있는데요. 테마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원하는 테마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응답 수집이 필요하시다면 조직 내부의 사용자, 조직 특정 사용자 이런 것들이 있고 조직 외부에 하시려고 하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삭제해 주시면 조직 외부에도 모든 사람이 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쓰셔도 되고 단축 URL로 붙여 넣으실 수도 있고요. 필요하시다면 QR코드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홈페이지가 있으시다면 이 코드를 복사해서 웹페이지에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테스트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실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휴가 신청을 받고 휴가 신청이 왔을 때 메일로 전달하는 방법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래에 있는 거 지우겠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냥 이렇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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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휴가 신청하세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휴가는 총 3가지 있겠죠. 연차, 야근이나 특근으로 인한 대체 휴가, 기타 휴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택 항목으로 해야 되겠죠. 휴가의 종류 이렇게 해주시고 옵션 하나 더 연차 그리고 대체 휴가
그리고 기타 휴가는 옵션을 저희가 넣을 수가 없으니 기타 옵션으로 해서 직접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개 됐죠?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될까요? 전체 연차가 몇 개인지도 작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한을 두고 숫자로 합니다. 연차의 총 개수 숫자로 적어주고요. 텍스트로 연차 현재까지 연차 사용 개수 이렇게 입력해주고 동일하게 숫자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셨을 때 누가 작성한지 모를 수도 있겠죠? 봤더니 텍스트로 이름 이렇게 입력해주고 얘도 필수겠죠? 얘도 당연히 필수고 현재 냈던 애들은 모두 필수입니다. 필수. 그리고 항목 위치를 바꾸실 때는 여기 누르셔서 그냥 드래그 하신 다음 위로 올리면 간단하게 변경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 연차 총 개수와 현재까지의 연차 사용 개수가 나왔으면 다음으로 해야 될 거는 연차를 언제 가고 싶은지, 그건 당연히 날짜겠죠. 연차 시작일 입력해 주시고 추가해서 연차 종료일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 끝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일단은 연차 대체 휴가 말고 연차에 대해서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응답 수집 눌러서 복사하시고 붙여넣기 하시면 바로 쓰실 수 있습니다. 연차 종류 연차 이름은 연차 총 개수는 100개 이렇게 숫자 아니고 이렇게 쓰면은 숫자여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현재는 1개 연차 시작일은 직접 2023 101 22 이런 식으로 적고 이런 식으로 붙여 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 아니라면 선택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에 제출하시면 자, 끝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응답에 여기 1이라는 게 생겼고 누군가가 여기 이 사람이 이름 입력했고 최근은 연차가 100개 응답 이런 식으로 연차가 온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다른 연차나 연차 이외에 야근이나 특근으로 인한 대체 휴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기가 있겠죠? 여기서 분기를 해야 됩니다. 분기는 이렇게 누르셔서 분기 추가를 하시면 되고요. 분기 추가하시기 전에 대체 휴가에 대한 항목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텍스트 대체 휴가 같은 경우에는 지원 고객사, 지원 내역, 그리고 지원 일시에 대해서 입력해 줄 건데요. 간단하게 지원 고객사 입력해 주시고 똑같이 텍스트로 지원 내역. 자, 이번에는 지원 일시 입력해 볼게요. 언제 지원했는지 해주시고 예를 하나 들어 놓겠습니다. 얘는 2023 0114에 00시부터 10시까지 했다고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 휴가를 언제 쓸 건지 해야 되니까 동일하게 대체 휴가 사용 일시 EX에 3 01 20에 0000 1000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확인 한번 해볼게요.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대체 휴가고 이름은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지원 고객사는 유튜브, 지원 내역은 영상 업로드. 이렇게 하고 필요한 것들을 다 입력했습니다. 제출 누릅니다. 하지만 요 위에 있는 것들 연차가 아닌데 연차에 대한 항목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이럴 경우에 사용해야 되는 것이 분기입니다. 연차를 눌렀을 때는 연차까지만 나오고 끝나고 대체휴가를 눌렀을 때는 대체휴가 사용 시부터 해서 끝나는 형태의 분기가 필요합니다. 분기를 하기 전에 이름을 먼저 위로 올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연차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섹션을 나눠야 됩니다. 섹션 나누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선택하시고 새 항목 삽입에 섹션 이렇게 눌러주시면 섹션은 위아래로 나눠집니다. 섹션은 연차, 기본사항 이렇게 적어주시고 섹션 2에는 연차라는 항목을 적어줍니다. 그러면 현재 섹션 1, 섹션 2가 나왔죠. 근데 저희가 또 해야 될 건 어디죠? 이 대체휴가 쪽에 바뀌어야겠죠. 여기서 또 항목 삽입해 주시고 섹션 누르시면 섹션 1 기본사항, 2 연차, 섹션 3는 대체휴가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근데 여기가 위에 올라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분기를 추가해 줄 겁니다. 연차를 휴가했을 때는 이 섹션 2로 가고 대체휴가를 선택했을 때 이 섹션 3로 가는 분기를 만들어 줄 건데 선택하셔서 분기 추가 이렇게 눌러 주시고요. 휴가에서 연차를 선택했을 때는 연차 섹션으로 이동을 하고 대체휴가를 선택했을 때는 대체휴가로 이동을 합니다. 기타일 때는 현재 항목이 없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 만들어 주면 됩니다.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대체휴가 이렇게 적어 주신 다음에 대체휴가도 섹션으로 만들어 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내려주면 됩니다. 대체휴가 그럼 총 4개의 항목이 생기게 되고요. 분기 한번 다시 해볼게요. 분기 추가해서 대체휴가 기타는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나서 이게 끝나면 여기서 양식 끝이라고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다음으로 된다고 하면은 이 대체휴가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양식의 끝, 섹션 3도 지나가면 양식의 끝, 얘도 또한 양식의 끝 이런 식으로 항목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한두 번 해보시면 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휴가 신청하겠습니다. 뭐가 다르죠? 저희 처음에 섹션 1, 요거 섹션 1에 대해서 나오죠. 이름은 이렇게 이걸 연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누르면 연차의 총 개수는 100개, 10개, 연차 시작일은 20일부터 뭐 이런 식으로 지정하고 제출 이렇게 누르면 끝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른 거 해볼게요. 다른 응답 제출 눌러서 대체휴가 해보겠습니다. 대체휴가 누르면 섹션 3번 이 섹션 3번에 대한 항목들이 나오죠. 지원 고객사는 유튜브, 지원 내역은 영상 제작, 지원 일시는 뭐 이때 지원을 했고 대체휴가는 이때 사용을 합니다. 자, 어렵지 않죠? 이번엔 세 번째입니다. 기타, 병가 이런 식으로 쓰고 대체휴가, 과로로 인한 휴식 이렇게 제출해 주면은 끝입니다. 자, 그럼 어떤 항목들이 와 있는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답에 가면 총 4개 응답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언제 뭘로 했고 값이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결과 보기 누르면 첫 번째 사람이 어떻게 되었고 어떤 내용을 쓰고 있는지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설문을 받는 것까지는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설문을 받는다고 해서 제가 항상 시간이 날 때마다 여기 들어와서 응답을 계속 보고 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이럴 때는 폼이 입력이 되었을 때 메일로 알람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